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2개의 사건을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미 여러분께 보도해 드린 대로 진해원 검사 유명한 사람이죠. 이 반윤이기도 하거니와 친정권 성향이 무지하게 강한 여성 검사죠. 특히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있을 때 자기가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했다, 이렇게까지 해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던 주범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성 변호사협회에서요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탄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2020년 7월인데요. 거의 한 2년 만에 1년, 그러니까 2020년 7월이니까요. 한 1년, 거의 2년 만에 이제 최종적으로 법무부 감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어제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조금 전에 페북에 글을 올려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리고 징계 사유는 진실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이거는 사실 근거가 없다. 이게 이제 박원순 유족 측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송까지도 별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소송 진행되는 변호사가 정철승 변호사인데, 이 정철승 변호사가 바로 진해원 이 검사도 지금 변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24일 날 징계위원회에서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말하자면 입장문을 또 다시 내놨어요. 자, 입장문 내용을 보면요. 내복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박원순 이 제목의 글을 올려서 징계 의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포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썼던 책 표지까지도 사진으로 같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이렇게 해서 책 표지도 사진에 이 페북에 글을 쓰고 그 밑에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 이제 그 페북에 글을 올렸냐면요. 엊그제 징계위원회가 있었는데 분통이 터진 나머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 버릴까 하는 결의로 들고 들어갔었다. 재판에 들고 징계위원회에 들어갔었다는 얘기죠. 오징어를 대리하신, 오징어라는 게 본인을 지칭하는 이 닉네임이 오징어입니다. 냉철하고 침착하신 정철승 변호사의 적극적인 만류로 낭독 대회가 개최되지는 않았다. 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이에요. 이 정철승 변호사도 이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페북에 공개한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박원순 변호를 하다가 유족 측이 행정소송을 말하자면 결정을 취소해달라 그러면서 유족 측이 낸 행정소송을 대리했었는데, 결국 유족 측 갈등으로 인해서 지난 1월 달에 이 변호인 자리는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해원 검사만 대리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진해원 검사가 주장하고 있냐면, 이 박원순 시장의 책은 99년에 냈던 책인데 이 책은 현명하고 용기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역사적 인물들을 재판할 과정을 재미있고 진지하게 담아내고 있다라고 이 책을 설명하면서요. 소크라테스, 지자스 크라이스트, 갈릴레오, 잔다르크, 듀레피스, 그 다음에 로젠버그 부부, 이게 우선 떠오른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서 대검 감찰 그리고 법무부 징계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서를 보면 여론재판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파렴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신념을 지킨 사람들을 기리는 후대 군중들의 심리가 맞교차되면서 누가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알게 된다. 불만이 대단해요. 이것만 보면. 그리고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불복 소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오징어의 정직은 대통령 재가 사항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맞짱을 뜨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징계 처분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건 맞지만 법무부 징계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피의원은요 대통령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소속 상관인 박범계 장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범계 장관이 이 법무부의 이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처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을 내면요 박범계가 소송에 걸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소주병을 투척한 40대 남성,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신변 보호를 제대로 막은 여성 경호원. 그래서요, 이 중국 언론 매체들이 이 여성 경호원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이 영상, 경호 장면, SNS를 통해서 공유되면서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상위 순위에 오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보면 박근혜를 겨냥한 술병을 막은 멋진 경호원, 도약해서 박근혜를 위해 병을 막은 여성 경호원이 인기를 얻었다. 이러면서 이 경호원들을 칭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경호원은 모두 수천 번의 과정을 거쳐 선발되는데 경호원의 첫 번째 조건은 임무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중국 네티즌들은 위험한 무기였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는데 몸을 아끼지 않고 경하는 모습이 멋지다. 위협을 온몸으로 막는 여성 경호원이 진짜 존재하는 나라라니 저 멋진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이 경호원들이 말이죠. 딱 즉각 현장 파악, 그러니까 이 촉이 굉장히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뭔가 이 병을 투척하는 거나 벌써 알고 이 손을 번쩍 들어서 사인을 딱 주고요. 어모해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 경호원들이 즉각적으로 신변을 보호하는, 그러면서 이 서류 가방 형태의 방탄판을 즉각적으로 펼쳤어요. 이게 불과 몇 초 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민한 이 경호 동작, 그다음에 영상, 중국 SNS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하자면 막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이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 불순한 이 사고가. 자,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랜만에 인사드린다라는 인사를 하면서 지난 5년간 시간이 무척 견디기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고향에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연설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을 때 말하자면 이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기습이다, 어무해 이렇게 재빠르게 맺히면서 대통령을 근접 경호해서 결국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입장문 발표가 끝나도록, 그래서 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 이 여성 경호원들이 그야말로 칭찬을 받을 만한 이 경호를 했다라고 보는 거,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요, 지금 아직도 이 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년은 이미 지났지만은 이 최대 10년까지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이날 경호를 한 사람들은 대통령 경호처의 현직 경호관들이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이 40대 남성이 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가지고요, 이 특수 상해 미수 혐의로 조사가 돼서 조금 전에 구속 적부심 심이 있었어요.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자,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사람은요 아주 특이한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 머리에 종이를 쓴 모자를 둘러 이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종이에 말이죠,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관련자 8명의 얼굴이 그 종이에 그려져 있어요. 이 8명 그린 종이를 머리에 딱 동여 매고 머리에 붙이고 모자처럼, 그리고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말하자면 영장 실질 심사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인혁당 사건의 관련성을 강조한 퍼포먼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들은 인혁당 사형수들은 75년도 4월 9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전부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인혁당 사건하고 연관시키려고 하는 이 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인혁당과 관련이 있느냐, 그러니까 네 하면서 재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 출마 때 이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2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을 해서 이 피해자 그리고 유족 시민단체들이 항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과하기도 한 게 바로 인혁당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주병 안에 들어있던 게 소주가 맞느냐 아니면 독극물이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요, 그거는 소주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하고 이 영장 실질 심사에 임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그날도 체포될 때도 몸에 종이 위에 인혁당, HR 인민혁명당 이런 게 써 있었거든요. 몸에 두르고 나왔는데, 그래서 경찰에서는 인혁당 사건하고 이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고, 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기관인 4.9 통일평화재단도요, 지난 24일 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거는 전혀 이 범인하고 그 다음에 인혁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는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밤쯤이면요, 이 사람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구속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저녁 식사 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당부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 제 방송 구독을 많이 권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